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트윅에서 뚜름직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월 데뷔 특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파트는 파트 1과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파트 1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늘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트 2를 완벽하게 듣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제가 시험을 치면서 나름 정리한 그런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문제를 좀 풀어보기 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완벽하게 듣고 풀기보다는 들리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사나 명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명사도 당연히 등장을 할 겁니다. 맞죠? 사진에 나와 있는 무언가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동사나 명사가 들린다면 그게 사진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심플하게 풀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그게 동사건 명사건 사진에 있으면 그냥 두고 없으면 소거하는 방식으로 심플하게 풀어간다라는 겁니다. 파트 1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심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듣고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사진에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이거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문장 자체를 내가 못 알아듣겠네 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 해놓고 다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에 벤치가 들려요. 어떻게 한다? 소거한다. 벤치는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귀에 birds가 들려요. 새들인데 새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거한다. 그럼 뭘까요? sheep이 들렸습니다. sheep. 어떻게 할까요? 소거하시면 되겠죠. sheep은 없으니까. 그러면 jogging이 들렸습니다. 남자가 jogging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걷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또 볼까요? 여러분들 귀에 working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거해야죠. 누가 봐도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볼게요. 토익은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이 다 나옵니다. 맞죠? 호주 발음 같은 것도 나오는데 호주 발음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중간에 R 발음과 끝에 R 발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호주나 영국 발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working이라고 하는 걸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을 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R 발음이 탈락되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된다? working이 됩니다. 그럼 뭐랑 헷갈릴까요? 미국 발음인 걷다의 walk랑 헷갈립니다. walking. 여기서 만약에 walking이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는 일하다나 걷다가 답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2단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 삼각형하고 다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 일하다나 걷다가 답이 되는 것 같으면 삼각형 해놓고 다 듣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talking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소거하셔야 되겠죠. talking 나와도 소거하는 겁니다. 왜? 혼자 있는데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 말로 무언가를 떠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동작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 중심 사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사람 중심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중심 사진이라고 해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쭉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거나 주변에 놓여 있는 것 혹은 놓여 있는 것들이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행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일하고 있기도 하고 무언가를 옮기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one of the men is carrying some materials. 답이 되겠죠. 남자 중 한 명이 어떤 material, 자재를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they are working near a truck이 되겠죠. 이렇게 트럭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거 하나 기억할까요? near이 포함되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답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것들은 100% 답인 건 아닙니다만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겠다 그러면 선택지에 near이 포함된 게 있다 그러시면 고른다면 답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으로 답을 끌고 온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So materials have been loaded onto truck이 되겠죠. 어떤 자재들이 트럭에 be loaded onto, 실려 있다는 뜻이죠. be loaded onto라고 하는 건 onto에 실리다는 뜻이니까.
답이 되잖아요. 사람으로 답을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로 답을 끌고 온 겁니다. 이건 어때요? Doors of the vehicles are closed가 되겠죠. 차량의 문들이 closed 되어 있다. 지금 차량의 문들이 다 닫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라고 해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설치되어 있거나 놓여 있는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간단하게 딱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화면에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문제를 풀어갈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 동사나 명사가 사진에 있냐 없냐를 보고 없으면 속어에서 남기는 방식으로 심플하게 풀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파트 1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잘 속어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A.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B. The audience is standing up to applaud. C. A group has gathered at a table for a meal. D. Chairs have been set up for an audienc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Chairs 뒤로 have been 갔어요. set up for an audience. 맞죠. set up입니다. chairs. 의자들이 have been set up for an audience가 되겠죠. 발음은 Chairs have been set up for an audience. T 발음을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발음은 확실하게 아닌 겁니다. T 발음을 살렸기 때문에 미국 발음일 때는 set up일 텐데 영국 발음이니까 set up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의자들이 있고 set up,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죠. for an audience. audience라고 하는 게 청중인데 여러 명이 있어도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청중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set up은 설치하다, 동의하는 install에 있죠. set up install, 시작. set up install이 되겠습니다. A 소거해 볼까요? A는 뭐예요?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죠. all이 들렸어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어들이 있는데 뭐가 들렸나요? unoccupied입니다. unoccupied는 비어있는 이란 뜻인데 지금 의자들이 전부 다 비어있진 않아요. 몇몇만 비어있기 때문에 all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all, every, both, entire 이런 것들이 포함된 선택지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tire, 전체의라는 뜻이죠. both는 두 개니까 여러 명 중에 두 명이면 both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both는 두 명 중에 두 명을 얘기할 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정리 한번 해보자면 unoccupied는 비어있는, 동의어는 vacant가 있습니다. unoccupied, vacant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possible answer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든 의자들이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몇몇 의자들이 비어 있는 건데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Some chairs are left vacant입니다. 우리 아까 vacant라고 하는 거 하나 정리를 했었는데 left라고 하는 게 뭐뭐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의자들이 left vacant,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 B 소거해 볼까요? B는 The audience is standing up to applaud. 자, audience가 standing up 하고 있대요. audience가 있고 standing up, 서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기는 한데 to applaud입니다. applaud는 뭐예요? 박수 치는 겁니다. 박수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 치려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파트 1에서는 기본적으로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걸 to 부정사라고 하죠. 파트 1에 to 부정사가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거의 안 됩니다. 뭐 100%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to 부정사 전에 있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to 이하 부분을 엉뚱한 걸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보통 to 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거해도 거의 무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 소거해 볼까요? C는 A group has gathered at a table for a meal. 자, 볼까요? group이 gather 하고 있대요. group이 gather. 모여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테이블이 들렸는데 테이블이 있다 없다? 없죠. 버려도 될 것 같은데 from meal이에요. 식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그럼 식사를 위해 모여 있으면 음식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소거 하셔야 되겠고요. 모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gathered, be assembled. 시작. be gathered, be assembled.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소거해서 남겨보세요. 갑니다. Number 3. A. Shoppers are filling a cart with fruit. B. Fruit is on display at the store. C. A clerk is handing some fruit to the woman. D. Some salespeople are setting up a display window.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B가 되겠죠. Fruit is on display at the store. 자, fruit is on display라고 하는 건데 on display라고 하는 게 전시 중이라는 뜻입니다. At the store, fruit이 지금 이 앞쪽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on display 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being displayed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파트 1에서 being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eing 뒤에 오는 동사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요? display가 나왔으면 전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being displayed는 예외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동사. 그러니까 사진에 사람이 없고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중일 때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n display랑 being displayed는 같은 뜻입니다. 예외 동사가 시험에 자주 나오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가끔 나오기는 하니까 예외 동사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being displayed는 on display처럼 사람이 없어도 물건이 전시되어 있다면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앞쪽에 있는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A 소고 할까요? Shoppers are filling a cart with fruit. 일단 셔퍼들이 있기는 합니다. filling a cart, 그럼 카트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행위를 봤을 때 카트를 채우고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카트를 밀고 있기는 한 것 같으나 채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filling a cart의 f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채우다라는 뜻이죠. 채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가능성 있는 답변 볼까요? 지금 카트에 보시면 카트가 어떤 fruit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fruit라고 친다면 a cart is filled with fruit가 되겠죠. 카트가 fruit로 채워져 있다. 이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be filled with, be stocked with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be filled with, be stocked with 이 두 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로 한번 가볼까요? C는 A clerk is handing some fruit to the woman. 글쎄요. 누가 clerk인지 알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clerk이라고 하는 건 직원인데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hand가 나왔다. clerk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hand가 넘겨주다 건네주다인데 넘겨주거나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심플하게 소거하시면 되겠죠. hand는 넘겨주다 건네주다입니다. D로 가볼게요. D는 Some salespeople are setting up a display window. salespeople. 글쎄요. 저 사람들은 커스터머일 것 같긴 한데 뭐 salespeople로 우겨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들렸나 제일 끝에 display window라고 하는 게 나왔죠. 디스플레이를 위한 창 같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뭐 쇼윈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셋업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다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 1은 심플하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동사건 명사건 사진에 있냐 없냐를 보시고 없다면 소거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심플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듣고 풀면 좋지만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파트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끝까지 완벽하게 듣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무슨 너 LC 강사가 파트 1도 뭐 다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고 파트 2도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들리는 거. 맞죠? 물론 안 들리는 걸 들리게 만들어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파트 2는 끝까지 완벽하게 듣지 않아도 풀 수 있기는 해요. 자, 요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완벽하게 문장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어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질문 볼까요? Is the paint in the conference room wet? 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룸에 있는 페인트가 젖었니? 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It should be dry by now. 지금쯤 말랐을걸? 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 부분을 놓쳤어요. Is the paint wet? 페인트 젖었니? It should be dry by now. 지금쯤 말랐을걸? 가능하지 않나요? 맞죠? 그 다음 볼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Do you mind waiting in the lobby until Jane arrives? 입니다. 제인이 도착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려 줄래요? 라고 합니다. Do you mind ing라고 하는 건 ing에 줄래요? 라는 뜻이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려 줄래요? 제인이 도착할 때까지라고 했더니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가능하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Do you mind waiting? 기다려 줄래요?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네 단어 정도를 캐치해내는 겁니다. 네 단어를 잘 들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되게 좋기는 해요. Do you mind waiting? 들었을 때 기다려 줄래요? 라는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처럼 들릴 수 있도록. How are you? 잘 들리시죠? 이유는 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트 2는 앞부분만 잘 듣고서 소거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는 미괄식 언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영어는 두괄식 언어라고 하기 때문에 핵심이 앞에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앞에 나오는 네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트 2는 질문을 한국어 해석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하거나 질문의 패턴을 소리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소리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리를 많이 내야 되냐면 소리를 많이 내셔야 발음과 연음을 캐치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한국어랑 영어는 발성도 다르고 액센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리를 많이 내면서 따라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장이나 패턴 같은 것들을 암기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질문의 패턴 같들이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패턴들을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같은 패턴에서 동사나 명사가 바뀌어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Are you going to 동사, 명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명사를 동사할 거니? 라는 뜻이에요. Are you going to, be going to야 할 거니니까. 맞죠? 그럼 볼까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가 티켓을 주문할 거니? 뒷부분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네가 티켓을 주문할 거니예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와야죠. 주문이니까. Are you going to? 주문하다. Order. 명사. 뭐예요? The ticket가 되겠죠. 오늘 밤 콘서트, for tonight's concert가 되겠죠. Are you going to order the tickets for tonight's concert가 되겠죠. 이런 패턴들을 외워두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Could you please 동사, 명사입니다. 그럼 네가 명사를 동사에 줄래라고 해요. 그럼 볼까요? 이런 거는요. 네가 지도를 좀 찾아줄래? 내 전화기에서. 그럼 내 전화기에서 빼놓고 앞에 거 내가 지도를 좀 찾아줄래라고 해요. 자, 찾다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근데 look up이라는 표현도 있죠. look up. 그러면은 could you please look up입니다. 뭐를 찾아달래요? 지도. 그러니까 map이겠죠. Could you please look up the map on your phone? 너의 폰에서가 되겠죠. 패턴들 많이 외우시면은 정말 잘 들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패턴을 딱 뽑아서 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장 자체를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운 문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꼭 외우는 연습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도 마찬가지거든요. 파트 2도 오답을 속아서 남기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한 파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파트 2부터 이제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집중력이 안 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질문의 의미를 어쨌든 우리말로 바꾸셔야죠. 그 다음에 그걸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질문의 의미를 당연히 어떻게?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소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이거를 시험 치러 가가지고 When did our 언제? 시험 치러 가서 언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죠? 퇴장당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음속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계속 그 질문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의 의미를 바꾼 다음에 이걸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즉 속어 되새김질 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질문을 들었는데 수혜를 들었더니 질문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바꾼 후에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들어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앞부분만 잘 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Number 2. when did our supplier change its delivery fees? 자, 어떤 패턴인가요? 이런 패턴이 나온 것 같은데 When did our 명사 change its 명사가 되겠죠. 뭐가 들렸죠? When did our supplier change its delivery fees? 맞죠. Supplier, 공급업체가 delivery fee, 배송 비용을 언제 바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When did our supplier change its delivery fees? 언제 비용을 바꿨지? A. For distances over 20 kilometers. B. Only for new customers. C. Didn't you get the memo? 오케이, 정답은 C로 잘 가셨나요? When did our supplier change its delivery fees? 그러니까 배송 비용 언제 바꿨죠? Didn't you get the memo? 메모 못 받았니?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외치고 갈까요? 되묻기는 답이다. 시작. 되묻기는 답이다가 되겠죠. 되묻는 선택지는 확률적으로 답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입니다. 야, 너 메모 못 받았냐? 메모 확인해봐.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역정을 내는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ow can I get to the conference room from here? conference room 여기서 어떻게 가니? 라고 했더니
There's a building directory behind you. 네 뒤에 건물 안내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맞죠? 돌아서서 확인해 봐. 뭐 이런 것들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역정내는 느낌인데 다른 것들을 소거해 볼게요. A는요. For distances over 20 kilometers. 뭐 해석선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For distances over 20 kilometers. 20km가 넘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우리가 스킬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만한 것도 없기는 한데요. B는요. Only for new customers. Only for new customers입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위한 거요. 이것도 해석상 소거해야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Number 4. What items do we still need to pack for our trip? A. Just some more soap. B. It's a large suitcase. C. We leave tomorrow morning. 오케이. 자, 가볼까요? 질문은요. What items do we still need to pack for our trip? 자,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어요? What 명사, we still need to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가 들어갔죠? What items do we still need to pack for our trip?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템을 we still need to pack입니다. 어떠한 아이템을 우리 여전히 포장해야 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What items do we still need to pack for our trip? A. Just some more soap. B. It's a large suitcase. C. We leave tomorrow morning.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A로 잘 가셨나요? What items do we still need to pack for our trip? 맞죠. 어떤 걸 포장해야 될까라고 했어요. For our trip입니다. 포장하다, 팩은 포장하다, 싸다라는 뜻이 Just 있으니까. some more soap. 우리 소프만 좀 포장하면 될 것 같은데, 싸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죠. just가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just가 포함되면 답이다. 기억하세요. 답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겠다. just가 포함된 선택지가 있다면 고르시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B는 어때요? It's a large suitcase. large suitcase입니다. 큰 suitcase라고 하는 건데 질문에 trip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 suitca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익 파트 2에는 연상소거법이라는 거 하는 게 있죠.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연상되면 소거한다라는 거거든요. trip 할 때 suitcase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상소거법으로 소거하시면 되는데 연상소거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집착해서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doctor, patient 이런 것들 아니면 연상되나 고민하다가 오히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들 아니면 듣고 푸는 것이 맞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C로 가볼까요? C는 We leave tomorrow morning. tomorrow morning 같은 게 들리면은 질문 자체가 when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맞죠. When do we leave for our conference in Chicago가 되겠죠. 우리 시카고에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언제 떠나니? 라고 하면은 We leav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떠나. 이런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Is Mr. Bale planning to attend the fundraising event? A. He appreciated it. B. Yes, I had a lot of fun. C. Only if he has time. 오케이. 패턴 먼저 잡아볼까요? 뭐래요? Is Mr. Bale planning to attend the fundraising event?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planning to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Bell이라고 하는 사람이 Is Mr. Bale planning to attend the fundraising event? 참석할 계획이니. A. He appreciated it. 벨이 B. 참석할 계획이니. Yes, I had a lot of fun. 벨이 참석할 C. 계획이니. Only if he has time. 오케이. 정답은 C로 갔어야죠. Is Mr. Bale planning to attend the fundraising event? 그래서 fundraising 이벤트라고 하는 자금 모금 이벤트에 참석할 건인데 못 들었어도 참석할 계획이니 저 사람이 Only if he has time.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only가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다. 시작. only가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면 갈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소거할게요. A는 어때요? He appreciated it. He appreciated it. 그는 appreciate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상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appreciate는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감상하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planning to attend라고 하는 건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게요. appreciate는 과거 시제죠. 시제부를 칩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시제부를 치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제부를 치는 오답이다. 시작. 시제부를 치는 오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제를 날카롭게 드러낸다는 게 좀 까다롭긴 하니까 듣기 실력을 좀 키워야 되긴 하나 이론적으로 어쨌든 시제부를 치는 오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한번 볼까요?
Yes, I had a lot of fun. I had a lot of fun이 나왔는데 일단은 I라는 게 나왔습니다. bail 이 I로 사람 이름을 I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또 하나 시제부를 치죠. be planning to니까 had a lot of fun인데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Yes, I had a lot of fun. 맞죠. a lot of fun이 되겠죠. 미국 발음일 때는 T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a lot of fun이 될 텐데 영국 발음이니까 a lot of fun, a lot of fun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6. Isn't there a meeting scheduled in this room later today? A, It was just canceled. B, Sorry, but I can't make it. C. I've done that. 자, 요거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잡기 전에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Isn't there a meeting? isn't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걸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요. isn't 이렇게 시작하는 거, don't 이렇게 시작하는 거.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문문이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로 시작하는 일반의 문문에 not이부터 시작되는 걸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부정의문문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의문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확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 부정의문문은 확인의 문문이다. 시작. 부정의문문은 확인의 문문이다가 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Isn't Jane coming today라고 해요. 제인 오늘 안 오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는 제인 오늘 오는 거지? 확인하는 뉘앙스입니다. 자, 왜 확인을 할까요?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왜 확인을 해요? 현실이 내가 아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제인이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인 오늘 오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는데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해보자면 문제를 풀 때는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를 Isn't Jane coming today? 제인 오늘 오지? 이렇게 확인의 느낌 말고요. 제인 오늘 오는 거지? Is Jane coming today?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답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제인 오늘 오죠? 확인의 느낌입니다. 네 옵니다? 아니 안 옵니다. 제인 오늘 오나요? 네 옵니다? 아니 안 옵니다. 답변이 같잖아요. 맞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결국 시제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시작이 부정이거나 긍정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의문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고 틀리면 오답노트 같은 거 작성을 할 텐데 오답노트 작성의 기본은 위에 영문을 적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해석을 직독직해서 적는 게 오답노트의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할 때 질문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면 부정의문문을 그냥 긍정으로 해석해서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을 확인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방식이건 내가 편한 방식을 정해서 그 방식대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음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음원을 복습한다고 들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한 방식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6. Isn't there a meeting scheduled in this room later today? A, It was just canceled. B, Sorry, but I can't make it. C. I've done that. 오케이.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Isn't there a meeting scheduled? Isn't there a meeting이 되겠죠. Isn't there a meeting? 미팅 있죠? 이런 확인의 느낌이겠죠. 맞죠? Isn't there 명사 scheduled니까 여기서 meeting이 들어가 있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지? scheduled. 예정되어 있지? Isn't there a meeting scheduled in this room later today? A, It was just canceled. B, Sorry, but I can't make it. C. I've done that. 오케이. 정답은 A로 가셨나요? Isn't there a meeting scheduled in this room later today? 맞죠. 그래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라고 해. In this room later today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in 이하 그러니까 질문에서 마지막 전치사 이하는 못 들어도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 없습니다. 앞부분 거 잘 들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고요. 정답은 It was just canceled. 맞죠. just cancelled입니다. just가 포함되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cancel이나 delay가 포함된 선택지도 답이 되게 많이 됩니다. 토익은 취소나 delay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파트 3나 4에 가도 정말 delay 같은 거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고를 때 못 고르겠다, cancel, delay 포함된 선택지 고르시면 답 많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로 갈게요. Sorry, but I can't make it. But I can't make it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make it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 약속을 지켜서 약속 장소에 가다라는 뜻입니다. I can't make it이라고 하는 건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뜻이 되거든요. 질문 자체가 Can you come to the meeting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오후에 예정된 회의 올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I'm sorry, I can't make it.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가능하겠죠. 오케이, C로 갈까요? I've done that. I've done that 입니다. 그거 했다라고 하는 거죠. 회의가 일정되어 있나요? 예정 잡혀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랑 맞지 않고요. 이것도 답이 되려면 Have you finished? 끝냈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Have you finished the new software training? 이라고 하면 I've done that. 이미 했지? I've done that alread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Do you know how I can get a new license plate for my car? A. Go to the room at the end of the hall. B. I can help you install it. C. You can choose from 2 colors.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how I can get a new license plate for my car? 여러분들 do라고 하는 일반의 문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문문 중간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의문사부터 그 이하가 중요한 의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트 2는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간접 의문문은 중간에 있는 의문사부터 그 이하가 중요한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접 의문문은 yes, no 답변이 가능한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끝까지 따라가면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 2를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만 잘 들으면 사실 속어에서 남겨서 풀 수 있도록 나오기는 해요. 속어에서 남겨서 풀 수 있도록 나오기는 하니까 중간에 의문사 잘 캐치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I can get a new license plate for my car? 그러니까 패턴 잡으셨나요? Do you know how I can get? 명사가 되겠죠. 어떻게 명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명사를 받니? 여기 들린 게 license plate입니다. 우리 번호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차량 번호판. Do you know how I can get a new license plate for my car? 번호판 어떻게 받지? A. Go to the room at the end of the hall. B. I can help you install it. C. You can choose from 2 colors. 오케이. 정답은요.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설마 B로 낚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정답은 A죠. Do you know how I can get a new license plate for my car?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 Go to the room at the end of the hall. 맞죠. 이 복도 끝쪽에 가면은 방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가보세요 라고 하는 A 고르셨으면 되겠고요. B로 한번 가볼까요? B는 어때요? I can help you install it. 맞죠. 매력적인 오답인데 I can help you까지만 들으면 답이 될 것 같은데 답이 되면 I can help you get it 이라고 해야죠. I can help you install it.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설치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죠. I can help you get it.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C 소고합니다. C는요. You can choose from 2 colors. 뭐 2개 색깔로부터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해석성 답이 안 되고 질문에 car 선택지에 뭐 color 있기 때문에 유사 발음 소거도 가능하죠.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의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소거할 수 있기는 하니까 car, colors 비슷하니까 소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갑니다. Number 2.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A. Can I use your phone? B. Her number is 555-3030. C. That's fine. 오케이. 이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일단 mind가 들어갔죠. 질문에 mind가 들어갔는데 영어에서 mind가 들어가면 정말 정중의 최고봉입니다. 정말 정중하게 물을 때 mind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ind가 들어가면 다를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게 yes, no가 나올 때 되게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mind가 포함된 문장은 직역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mind는 원래 싫어하다, 꺼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yes, no 답변이 반대거든요. 볼까요? Do you mind if I open a window라고 해요.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의역을 하시면 안 되고요. Do you mind if I open a window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창문 여는 걸 꺼리세요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열어도 된다라고 하려면 yes일까요? no일까요? yes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yes라고 해버리면. yes라고 하면은 꺼린다가 되는 거예요. Do you mind if I open a window? Yes. 꺼립니다. 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no라고 해야죠. no. 꺼리지 않아요. mind는 직역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yes, no가 되게 헷갈려요. 보통 mind는 종중의 최고보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거에 전부 다 의역을 해놓거든요.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mind는 싫어하다, 꺼리다, 직역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볼까요?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Do you mind? 꺼리시나요? If I make a phone call? 이 되겠죠. 제가 전화하는 걸 꺼리시나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패턴 볼까요?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이 되겠죠. 명사를 동사하는 거니까 전화를 거는 걸 꺼리시나요?가 되는 거죠.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A, Can I use your phone? B, Her number is 555-3030. C. That's fine. 오케이. 정답은요. 답변은 굉장히 심플하긴 하네요. yes, no로 안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기는 하고요. 정답은 C로 잘 가셨죠? Do you mind if I make a phone call? 제가 전화 거는 걸 좀 꺼리시나요? 라고 했더니 That's fine. That's fine. 괜찮아요. 뭐 전화 거세요. 마음껏 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 볼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입니다. 당신의 전화를 좀 써도 되나요? 질문에 phone, 선택지 phone, 동일 발음 속어 가능하겠죠. B로 가볼까요? Her number is 555-3030. 갑자기 그녀의 번호가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우리가 이 또한 연상 속어로 속어 가능하긴 하거든요. phone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mber이 나왔죠. 전화하면 당연히 phone number 같은 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연상 속어법으로 속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6. Our work hours are going to be reduced next month, aren't they? A, The job is full-time. B, Yes, but only by a little. C. We have one more month. 오케이. 자, 패턴 잡아볼까요? Our work hours are going to be reduced next month, aren't they? 그러니까 우리의 무언가가 PP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work hours. work hours가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근무 시간이 going to be PP. PP가 뭐가 들렸어요? Our work hours are going to be reduced next month, aren't they? reduced가 되겠죠.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 줄어들 거지? Our work hours are going to be reduced next month, aren't they? A, The job is full-time. B, Yes, but only by a little. C. We have one more month.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B죠? Our work hours are going to be reduced next month, aren't they? 맞죠? Yes, but only by a little. 자, but이 포함되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조금밖에 안 줄어든대라고 하는 건데 but이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but이 포함되면 답이다가 되겠죠. Yes, but, no, but, thanks, but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only가 포함되면 답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 가볼까요? The job is full-time. job is full time이라고 하는 건데 연상되기는 하죠. work hours라고 하는 게 근무 시간. job is full time. 그 job은 full time job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무 시간, full time 뭐 이런 것들, part time 뭐 이런 거 나와도 사실 연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 한번 갈까요? We have one more month. We have one more month입니다. 우리 한 달 더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질문에 뭐가 있나요? Next month가 있고 선택지에 month가 나왔기 때문에 동일 발음 속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갈게요. 갑니다. Number 1. Could you send me a copy of your presentation handouts? A, It only took about 20 minutes. B, They are posted on my website. C. Thanks for your feedback. 오케이. 같이 볼까요? 어떤 패턴이죠? Could you send me a copy of your presentation handouts? 그러니까 could you send me 명사입니다. 명사 좀 보내줄래라고 합니다. 명사에 뭐가 들어갔어요? Could you send me a copy of your presentation handouts? 그러니까 어떤 copy 보내달라라고 하는 건데 아니면 그건 놓쳤으면 제일 끝에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인 handout이 되겠죠. handout 좀 보내줄래? 이런 뜻이죠. Could you send me a copy of your presentation handouts? A, It only took about 20 minutes. B, They are posted on my website. C. Thanks for your feedback. 이것도 약간 귀찮은 뉘앙스이긴 한데 정답은 B가 되겠죠. Could you send me a copy of your presentation handouts? 핸드아웃 좀 보내줄래라고 했더니 They are posted on my website. 야, 내 웹사이트에 게시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좀 다운받아.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포함되면 답 되게 많이 돼요. 귀찮게 하자만 하는 뉘앙스일 때 웹사이트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웹사이트가 포함되면 답이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이 포함되면 답이다. 이메일이 포함되면 답이다. 스케줄이 포함되면 답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메일 확인 안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스케줄. 야, 여기 스케줄 있어?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A 한번 소개할까요? It only took about 20 minutes. 20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건데 could you라고 하는 건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could라고 하는 것은 can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could는 거의 can의 정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could you라고 하는 건 can you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중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택지가 나온다는 건 사실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시제 불일치는 거의 오답이기는 하니까 100% 오답은 아니니까 맞죠? 예외적인 게 있기는 하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Is Jane coming tomorrow? Jane 내일 오나요? 라고 했더니 She got here yesterday. 어제 왔어. 시제는 맞지 않지만 해석상 답이 되죠. 이런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나왔을 땐 틀려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C로 한번 가볼까요? Thanks for your feedback. 피드백 고맙대요. 갑자기. 한번 보내줘. 그랬더니 피드백 고맙다. 당연히 해석상 소거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2. Let's take a 15-minute break before we discuss Hannah's proposal. A, Go ahead, Hannah. B, Would anyone like coffee? C. I support it. 오케이. 같이 볼까요? 뭐래요? Let's take a 15-minute break before we discuss Hannah's proposal. 그러니까 let's take 숫자 break. 숫자만큼 휴식을 취하자라고 하는 건데 숫자에 뭐가 들어갔나요? Let's take a 15-minute break before we discuss Hannah's 우리 proposal. 15분 쉬자. A, Go ahead, Hannah. 우리 15분 B. 쉬자. Would anyone like coffee? C. I support it. 맞죠? 정답은 되묻고 있는데 뭐 break 하자. 쉬자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Let's take a 15-minute break before we discuss Hannah's proposal. before 이하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파트 2는 before 이하를 못 들어도 문제 풀 때 거의 지장이 없기는 해요. 정답은 B네요. Would anyone like coffee? 커피 드실 분이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되묻기는 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A는요. Go ahead, Hannah. go ahead 하나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질문에 하나도 나왔고 선택지에 하나도 나왔는데 이 go ahead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할 텐데 go ahead는 의도했던 대로 하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거는 뉘앙스를 아셔야 문맥에 따라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이라고 했을 때 sure, go ahead라고 하면 의도했던 대로 질문하라는 뜻이 되겠죠. 누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실수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럼 sorry, go ahead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의도했던 길을 가세요라는 뜻이 돼요. 의도했던 걸 하라는 뜻이죠. 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물론 뭐 요즘엔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뭐 보험 처리하고 하면 될 텐데 가끔씩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깽값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잡아 하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Go ahead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많이 해본 것 같지만 뭐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go ahead의 뉘앙스를 아셔야 됩니다. 의도했던 걸 하다의 뉘앙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C로 한번 가볼게요. C 소거합니다. I support it. 그걸 support 한다라고 합니다. 뭐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해석상 소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6.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s to choose from. A, We had to pay extra for installation. B, Yes, I like that sample too. C. We are limited by price, though. 오케이. 같이 볼까요? 패턴 잡아볼까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s to choose from. 그러니까 there are라고 해서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there are so many different 명사가 되겠죠. 정말 많은 종류의 명사가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s to choose from. 그러니까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이 되겠죠. 다른 종류의 carpet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carpet이 있대요.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s to choose from. A, We had to pay extra for installation. B, Yes, I like that sample too. C. We are limited by price, though. 오케이, 안타깝네요. 정답은
C가 되겠죠.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of carpets to choose from. 그러니까 이 말하는 남자의 뉘앙스가 와 진짜 여기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막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좋은데 뭐든 사고 싶어 이런 느낌인데 We are limited by price, though. 야 근데 우리가 가격이 우리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 다 사고 싶어도 못 사. 정말 싼 거. 예산에 맞는 거 사야 돼라는 뜻이 되겠죠. Be limited by라고 하는 건 buyer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가격 맞는 거 사야 돼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A 볼까요? We had to pay extra for installation. 자, had to pay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there are라고 하는 건 있다라고 하는 건데 had to라고 하는 과거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제부를 칩니다. had to pay extra for installation입니다. 설치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B 한번 볼까요? Yes, I like that sample too. 저도 그 샘플이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는 건 해석상 소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2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앞에 나오는 4단어 정도의 덩어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질문 자체를 특히나 어려운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패턴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고요.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선택지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질문 정답을 세트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사회 부정자 답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트로 외우시다 보면은 이런 게 파트 2의 답이 돼라고 하는 감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시험 잘 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서 3번 아래 위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